지난 정부 때 공공기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왜 늘었나 보던 감사원, 깜짝 놀랄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자,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회의로 빚이 2조 원이나 늘었다는 겁니다. 이 내막을 들여다보니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기가 막힌 공공기관 공무원의 세계로 지금부터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주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감사원이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공공기관을 다 감사를 했습니다. 왜 감사를 했냐면 아니 공공기관에 빚이 너무 늘었더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래서 왜 이렇게 빚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부채가 빚이잖아요. 빚. 왜 이렇게 빚이 많아진 거야? 봤더니 자, 가장 큰 요인은 이겁니다. 공공요금 동결. 무슨 말이냐? 올려야 될 때 전기료든 가스료든 뭐든 공공요금을 올려야 될 때 왜 올려야 돼요? 아니 원가가 오르니까 다 사와야 되잖아요. 국제에서 뭐 원유 사와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비싸지는데 원가가 올라가는데 무조건 이거 누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공공기관은 빚이 많아지는 거죠. 뭐 한국전력, 가스공사 이런 곳이요. 빚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요렇게 시작이 됐어요. 요금이. 근데 이제 이만큼은 올려야 돼요. 왜냐면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막 찍어 눌러요. 찍어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안 오른 것 같잖아요. 안 오르면 좋죠. 그거 왜 동결시켰겠어요? 국민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죠? 특히 선거 앞두고 국민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지금 이제 전기료 더 오르는 거, 총선 전까지 더 오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르면 국민들을 당장 싫어하죠. 그런데 원가가 오르는데 안 오르면 이렇게 눌러있다가 나중에 뻥 터지는 겁니다. 도저히 안 그러면 공공기관이 망해버리니까. 그 망하면 뭐로 그 공공기관 살려야 돼요? 국민 세금으로 살려야 되는데 그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망한 거 살리려면. 자, 무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누른 게 이 윤석열 정부 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글부글 하는 거죠. 실제로 이번 감사 때 당시에 대선 직전에도 한번 동결을 시키는데 그때 청와대 주재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음 정권 때 부담이 될 텐데요 하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쨌건 동결로 갔다. 자, 이건 그렇고 이거 말고 오늘 얘기하려는 건 이건 아니고요. 또 하나 봤더니 왜 이렇게 빚이 많이 늘어났냐 봤더니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만으로도 2조 원이나 올랐더라.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여다 본 거죠. 감사원이. 이 부분을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만 예로 들었고요. 여러분은 1박에 260만 원짜리 호텔에 묵은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 있죠? 네. 저는 없거든요. 시작합니다. 자, 1박에 260만 원 호텔에 묵은 사람, 이 사람입니다. 최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자, 최희봉. 혹시 어디서 들어봤던 기억이 나시는 분 없으십니까? 기억나세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원이 감사했었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자, 이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외치면서 월성 1호기를 빨리 폐쇄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원전을 빨리 폐쇄해야 탈원전이 되니까요. 그런데 당시에 한수원은 반대를 합니다. 그죠? 원전을 없애면 전기료에 더 부담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에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반대를 하는데도 그럼 경제성을 조작해서 실제로 원전을 폐쇄했을 때 뭔가 경제성이 좋은 것처럼 조작했다. 이 의혹이잖아요. 지금 재판을 하는 과정. 그때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은 걸로 의심을 받는 게 바로 최희봉. 당시엔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당시 이제 배궁규 장관이 여기 또 재판에 걸려있죠. 한수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사회에서 폐쇄하기로 결정하는데 그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 여기에 청와대에 있다가 한국공사 사장으로 흔히 말해 영전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최희봉 사장이 2022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으로 출장을 갑니다. 네, LNG를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한 이제 출장이었어요. 해외 출장 갈 수 있죠. 그죠?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예요. 어디에 묵느냐? 런던에 갔어요. 런던 숙박비가 원래 비싸죠. 비싸요. 그런데 여기 묵습니다. 샹그릴라 더 샤드 런던.
여기 더 샤드가 흔히 말해 런던의 랜드마크처럼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꼭대기에 있는 호텔은 아주 좋겠죠? 이 앞에 있는 강이 이제 그 유명한 런던의 템즈 강이고요. 여기 보이는 건 이제 런던의 타워 브릿지인데 타워 브릿지 옆은 아니고 다음 브릿지, 그러니까 런던 브릿지 옆에 있는 딱 보면 얼마나 전망이 좋겠습니까? 여기에 이 호텔에 최이봉 사장이 묵은 방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이코닉 샤드 스위트룸이에요. 스위트룸. 이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 여기가 이제 침실인데 이거 다 통창이에요. 통창. 근데 이 호텔이 꼭대기에 여기 있거든요. 얼마나 전망이 좋겠습니까? 그죠? 네. 이 뭐 런던이 한눈에 쫙 보이고 템즈강도 보이는 여기에 가격을 제가 지금도 찾아봤어요. 얼마인지.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때 가격과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최혜봉 사장이 여기에 쓴 숙박비만 3박에 7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780만 원 3박 나누면 1박에 260만 원을 내고 여기서 잔 거예요.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공공기관 사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싼 돈을 잘 수 있는가? 이거 다 세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여비 규정을 제가 따져봤어요. 이거 감사원도 따져본 거예요. 봤더니 한국공사 사장은요.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근데 이게 이제 지역마다 이 여비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비싼 곳에 가면 이제 돈이 많이 들 거고 싼 곳에 가면 이제 적게 들 거니까. 영국 런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급이니까 규정 있어요. 상한이 있습니다. 숙박비 상한이. 얼마냐면 1박에 389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52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 꼭 그날에 거기서만 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비싸. 자, 52만 원 넘어. 그러면 특수한 예외인 경우에는 583달러까지는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냐면 79만 원.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관급은 아무리 비싸도 전 세계 어디 아무리 비싼 곳에 자도 1박에 79만 원 이상 숙박비는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공사 사장은 1박에 260만 원짜리 호텔에 살 수 있었냐? 규정을 봤더니 한국공사 내부에서는 임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실비를 지불한다. 실비 뭐예요?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상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곳에 자도 그 실비를 모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사실 뭐 이렇게 런던에서만 비싼 곳에 잤겠습니까? 그죠? 자, 최이봉 사장이 임기 한국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16번 해외 출장을 가서 74박을 해요. 74박. 해외 나가서 16번. 그런데 거기에 쓰인 숙박비만 6,482만 원. 딱 평균 내봤더니 1박에 87만 원짜리 호텔에 묵었다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훨씬 비싸죠? 52만 원인데 87만 원? 그런데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기간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는 24조 원이 늘었습니다. 사장이 이런 모범을 보이니까요. 1급 이상 임원들 모두 전원 해외 출장을 가면 이 상한액을 넘긴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잡니다. 자, 제목을요. 간 큰 공무원으로 적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간 큰 공무원이 없습니다. 이런 갑질이 없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간 큰 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의 5급 사무관이에요. 5급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세종시에 지금 사무실이 있으니까 여기 세종시에 있어요. 산자부, 산업부 산하기관 중에 한국지역난방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공사가 있어요. 그 공사는 본사가 성남 분당에 있습니다. 성남 분당. 그런데 한 명씩 파견을 보내요. 산업부로. 네. 이 파견자 A씨가 내려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갑질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시련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산업부 사무관이 세종시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누구와? 다른 사람과. 그러면 밥 먹고 나면 이 사람 불러요. 파견자 A씨. 왜 불러? 계산하라고. 난방공사 법인카드로 계산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밝혀지냐면요. 처음에 지금 뭘 하고 있죠? 감사원은 공공기관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지역 난방공사를 감사하다 보니까 그럼 그 공사의 법인카드가 어떻게 쓰여졌나 봤더니 아니 이런 일이 벌어졌네 라고 알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견자 A씨가 5급 사무관이 먹는 밥을 대신 결제해 준 게 약 1년 6개월간 200회 2,197만 3,060원어치를 사줍니다. 그리고 파견자 A는 돌아가요. 파견 끝나서.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오겠죠. 파견자 B씨가 내려옵니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무관이 밥 먹으면 파견자 B씨가 와서 난방공사 법인카드로 긁어주는 거예요. 그게 2년간 525회 4,015만 원어치를 또 먹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뭐 사람하고 먹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족하고 먹어요. 먹습니다. 그리고는 16만 원 계산을 해요. 본인 카드로.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파견자 B씨에게 자 가서 요거 취소하고 다시 법인카드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자, 대단하죠? 자, 그뿐만 아니에요. 자, 이거 좀 뗄거요. 자, 한우를 2팩 사오라 그래요. 그럼 뭐냐면 난방공사 법인카드로 51만 5천 원짜리 한우 2개를 사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는 가져가서 가족하고 먹어요. 하나는 생생내듯이 파견자 주고요. 이런 식이에요. 자, 이게 끝인 줄 아십니까? 이 두 사람뿐 아니라 난방공사 이 본사의 차장들 있잖아요. 이 사람 내려오라고 합니다. 왜? 세종시 와서 밥 좀 사라고. 내려와요. 같이 밥 사게 합니다. 그게 9개월 동안 69번을 세종시에서 부릅니다. 밥 사라고 차장들. 자, 이 사람들이 사준 밥. 요거 사람들이 파견자 B가 사준 거, A가 사준 거 다 합치니까요.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897에 총 8,584만 원. 이 5급 사무관이 난방공사 법인카드로 먹은 밥값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갑자기 놀라지 마십시오. 자, 이 사무관이요. 출장도 갑니다. 출장 가죠. 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서울로 출장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수서역으로 가요. SRT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여기 성남에 있는 난방공사 차장을 불러요. 왜 불러요? 차 운전시키려고. 그러니까 자기 기사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수서역으로 난방공사 차장이 차를 갖고 오면 이 차를 타고 본인 출장 지역인 한국전력 아트센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데려다 주고 가느냐? 아니에요. 인근에 숨어 있으라 그래요. 왜 숨어 있으라 그래요? 들키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이거 알까 봐. 인근에 숨어 있다가 본인 업무가 끝나면 다시 태워서 이 난방공사 차장이 수서역에 딱 내려주면 SRT 타고 딱 오는 겁니다. 자, 또 삼척으로 출장을 갑니다. 원래는 태백으로 출장 가는데 태백 근처 삼척으로 누굴 불러요? 또 불러요. 난방공사 차장. 왜 불러요? 왜 불러요? 출장 왔는데 와서 밥값 좀 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밥값도 내게 해요. 감사원이 물어봐요. 왜 불러? 굳이 삼척까지. 그때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감사원 감사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가관입니다. 아니 뭐 성남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바람이라도 좀 쐬라고 부른 거다. 더 있습니다. 뭐 더 있어요. 뭐 5급 사무관이요. 세종시에서 집에 배달, 음식 배달도 시켜야 음식 사서 우리 집으로 배달 좀 달라고. 그리고요. 자기 자식들 소풍 도시락까지 제공하게 합니다. 난방공사 직원에게. 자,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갑질을? 직원이요. 파견간 직원이 난방공사 본사에 가서 처장을 만납니다. 저 도저히 이 공무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으니 휴직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난방공사 본사도 알았다는 내용이에요. 아니 모를 리가 없겠죠. 아니 법인카드 이렇게 쓰는데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써? 당연히 얘기했겠죠. 이거 대신 결제하라고 하는데요. 난방공사 처장은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요. 이 5급 사무관에 대해서는 산업부에 파면 조치 그리고 수뢰와 강요를 한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수사를 받게 됐고요. 이 난방공사 처장도 이런 걸 알았으면 자기 직원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책하라고 공사에 이야기를 합니다. 기막힌 알박기. 이건 또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감사원 감사 내용입니다.
자, 옛날에는 한국전력이라고 해서 하나로 있다가 그게 이제 좀 쪼개져요. 그래서 한국남부발전이라는 게 있고 한국동서발전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기관은요, 공동으로 울산에 사택을 갖고 있었어요. 좀 더 큰 걸 붙여볼게요. 이 사택은요,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 사택이 왜 필요하냐? 한국남부발전은 여기에 영남화력발전소를 갖고 있고, 자, 한국동서발전은 울산화력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내려와서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직원들을 위해서 사택을 마련한 거예요. 공동으로. 여기 이제 중간 지역, 여기에 사택을 마련하면 이제 둘 다 출퇴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절반씩. 이 사택이 1979년에 이제 신축된 아파트. 원래 그때는 한국전력 거였는데 한국전력이 이제 분리되면서 절반씩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남부발전이 운영하던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게 된 거예요. 자, 화력발전소가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전력 많이 했었지만 이게 이제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대기오염 때문에 점점 이제 줄여나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남화력발전소를 폐쇄해요. 그러면 한국남부발전 직원이 여기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사택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동서발전이 너네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아예 살게. 그래서 2012년에 이 사택 절반을 우리한테 팔아. 45억 주고 우리가 살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한국남부발전이 거절을 합니다. 자, 2014년에 정부가 팔라 그래요. 아니 너네 이거 폐쇄했는데 뭐하러 갖고 있어. 그래서 2014년 5월에 45억 원으로 입찰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요. 아니 그런데 유찰이 돼요. 안 됩니다. 아무도 뛰어들질 않아요. 자, 왜냐? 자, 그러면서 이 한국 동서발전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45억 원을 줄게. 그런데 지금 당장은 못 주고 내년에 줄게. 뭔가 이렇게 재무 상황이 있었겠죠. 그랬더니 한국남부발전이 안 돼. 우리는 올해 무조건 팔아야 돼. 올해 무조건 팔아야 돼. 그러면서 안 팝니다. 그 사이에 계속 입찰이 유찰이 돼요. 자, 유찰이 될수록 10%씩 가격이 떨어집니다. 몇 차례 유찰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4년 12월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는데 그 낙찰 가격이 23억 7천만 원. 거의 반값의 낙찰을 받습니다. 자, 봤더니 누가 낙찰을 받았냐? 봤더니 참 이것도 기가 막힌데요. 한국남부발전의 간부가 이제 23억 돈이 40억 돈이 없겠죠. 혼자서는. 그랬더니 조합을 결성해요. 전현직 직원들과 그리고 일반인 3명 합쳐서 15명이 함께 조합을 결성해서 23억 7천만 원의 반값 낙찰을 받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이 내부 직원, 한국남부발전 내부에서 계속 유찰될 거야 라는 내부 정보를 알려줬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독으로 입찰에 들어가서 23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020년 9월 누구에게? 한국동서발전에게 100억이 사라 그래요. 아니 너네는 이 사택 필요하잖아. 나한테 100억이 사. 자기는 23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놓고.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당연히.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2021년 2월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걸 냅니다. 이게 뭐냐면 어려운데 뭐냐면 공유물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절반은 이 사람이 갖고 있고 절반은 한국동서발전이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나 이제 팔아야겠으니까 나 이제 그만 갖고 있으려니까 지분대로 팔자. 자, 지분대로 팔자. 본인은 23억 7천만 원에 낙찰 받았지만 이거를 경매에 내놔서 팔아도 훨씬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겠죠. 실제로 이 소송 1심에서 이 사람들이 이깁니다. 지금 2심이 진행 중이에요. 자, 감사원은요 이걸 알박기 투자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결과 이들에 대해서 배임이다 이건. 왜냐? 한국남부발전 입장에서는 진작에 비싸게 팔을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낙찰을 받으면서 손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배임으로 수사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유, 사실은요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이것만 하고 끝낼까요? LH, 한전, 한수원, 뭐 철도공사 직원까지 근무 시간에 경마장 가서 경마하다가 걸린 사람들도 있고요. 네, 뭐 웃으면 안 되는데 그죠?
한전, 한수원은요, 몰래 본인이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또 적발이 되고요. 남동발전은 본인이 이제 전력 담당인데 본인이 배우자와 함께 태양광 발전소를 본인이 갖고 있어요. 3개를. 네. 이러면 안 되죠. 이해관계 충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벌 만한 거를 자기들이 쫙 보고 있다가 그거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LH는요. LH 아시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내 대학이 있어요. LH 토지주택대학교라고 사내 대학을 만들어 놓고요. 정원이 40명밖에 안 됩니다. 입학생이 12명밖에 안 돼요. 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정원 40명 들어갔다가도요. 한 해에 막 11명씩 그만둡니다. 뭐 거의 필요 없는데 그런데요. 강사가 57명이에요. 학생이 40명인데 봤더니 다 퇴직자예요. 이거 왜 이렇게 시간 강사 많이 했겠어요? 돈 주려고. 자기 선배들, 퇴직자들 돈 주려고 이렇게 시간 강사 줘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감사원은요, 없애라 그냥. 이거 뭐 손 댈 필요도 없다. 이거 뭐하러 갖고 있느냐 이거. 다 낭비다. 국고 낭비다. 그래서 없애라고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자, 참 2022년 건의기가 해봤더니 국민들 다 아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민간 기업보다는 행정기관이 부패했고 그보다 공기업이 더 부패했다라고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왜? 이런 부패하는 거 보면 다 또 사람들 관계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 국가 세금입니다. 세금 이렇게 줄줄 새지 않게 자 감사원 이번에 감사 잘했지만 더 매의 눈으로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감시를 해야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매주 7일 내내 뵙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